맨체스터 시티가 성공적인 재정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날과 레알에 당하며 주춤하는 듯했지만 새로운 콤비 사비뉴와 마르무시의 활약으로 뉴캐슬을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2월 들어 맨시티의 승패가 2대2로 동률인데 패배가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즉 강팀을 상대로 나온 것이라 소위 말하는 양악팀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뉴캐슬전에서 다음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와의 2차전을 앞두고 주축 선수들의 관리를 해주면서도 대승을 했는데 특히 전반전이 끝나기도 전에 해트트릭을 기록한 마르무시와 마레지가 생각나는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휘저은 사비뉴, 그리고 맨시티의 새로운 허리가 된 니코 곤살레스 등 맨체스터 시티의 새 전력들의 활약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맨시티에 새로 합류하게 된 마르무시, 사비뉴, 니코 곤살레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르무시는 시티에 오기 전 프랑크푸르트 소속으로 24-25 시즌 17경기 15득점 9도움을 기록했고 컵대까지 합쳐 계산한다면 26경기 20득점 13도움으로 경기당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저 엄청난 공격 포인트는 고작 반 시즌 만에 기록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기록이 어떻든 간에 맨시티에서 얼마나 잘할 것이냐입니다. 펩은 이번 경기에서 그런 마르무시를 위한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장치가 있다고 봤는데 바로 그바르디올과 혼란입니다. 보통 그바르디올은 왼쪽 낮은 측면에서부터 오버래핑을 시작해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는데 시티의 윙어 대부분이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특성이 있어 그바르디올은 중앙으로 침투해 혼란과 함께 득점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마르무시가 윙어로 출전했지만 말이 윙어지 사실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수행했고 혼란과 투톱을 이루어 빅앤스몰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왼쪽 측면이 비어버리게 되는데 펩은 평소와 다르게 그바르디올을 측면 높은 곳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투톱 조합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마르무시의 득점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마르무시가 득점력이 물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파트너인 위고 에키티케였습니다. 에키티케는 190의 거구로 어울리지 않는 빠른 속도를 활용한 상대팀 수비라인 흔들기가 장점인 선수입니다. 특히 오프 더블 플레이가 수준급인 선수인데 체격이 워낙 크다 보니 마르무시가 살짝 측면으로 빠질 때 골대 바로 앞에서 미끼 역할을 하며 수비수를 끌어당기는 소위 말하는 더미런, 쉽게 말해 구라핑을 담당하는 선수입니다. 상대 수비수의 어그로가 제대로 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데 만약 에키티케가 아닌 마르무시에게 수비수가 몰리게 된다면 오히려 에키티케가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에키티케와 짝을 이루며 23-24 시즌에 17득점 6도움을 훨씬 뛰어넘는 기록을 세웠고 이제 에키티케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선수인 혼란이 새로운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첫 번째 골 장면입니다. 마르무시가 침투를 시작하고 혼란이 시티 진영으로 내려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혼란은 맨시티에서 키가 가장 크고 롱패스를 한다면 성공적으로 받을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덴번이 자연스럽게 혼란을 따라 올라가게 되었고 그만큼 최후방의 공간이 크게 나버렸습니다. 뉴캐슬이 수비라인을 지나치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중앙 수비수가 혼란을 따라 올라가버려 넓게 발생한 빈 공간을 발이 빠른 마르무시에게 놀이터나 다름이 없었고 공을 받은 마르무시는 뉴캐슬의 키퍼를 넘기는 칩슛으로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라핑인데 미끼가 혼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따라가는 것 말고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동시에 사비뉴와 그바르디올이 측면을 넓게 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측면 수비수는 간격을 쉽게 좁힐 수도 없었습니다. 이 한 번의 득점으로 펩은 세 가지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혼란과 마르무시를 활용한 이지선다 강요, 두 번째는 혼란에게 더미런 장착, 세 번째는 마르무시의 적응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맨시티의 득점은 거의 혼란이 책임지는 시스템이었기에 결국 혼란에게 공이 갈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마르무시의 득점으로 인하여 맨시티를 상대하는 팀은 누구를 어떻게 수비해야 하는지 한 번의 게임 안에서도 여러 번의 선택을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한 경기의 트트릭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마르무시의 움직임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마르무시의 득점력이 돋보이게 된 것이 아니라 주변 동료의 역할에 다양성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발이 빠른 마르무시가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팀을 상대로도 효과적인 축구를 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못하면 다른 선수를 출전시키면 그만입니다. 맨시티의 윙어는 많으니 말입니다. 마르무시가 직전 시즌까지 있었던 훌리안 알바레스나 리버풀 말기의 사디오 만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면 사비뉴는 점점 마레지의 스타일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마르무시의 세 번째 골로 사비뉴의 진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포든이 오른쪽에 사비뉴에게 패스를 줍니다. 사비뉴가 급가속을 하며 루이스호를 벗겨내고 순식간에 넓은 공간으로 침투하는데 개인 마킹을 하던 수비수까지 총 6명의 시선을 끌어내게 됩니다. 박스 안의 모든 수비수가 사비뉴의 정신이 팔려 마르무시에게 순간적으로 넓은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공간에 패스를 찔러 마르무시가 그대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솔레이션의 성공적인 사례라 볼 수 있는데 맨시티의 라인업을 보면 그바르디올, 마르무시, 빈도안이 왼쪽에 배치되어 있고 혼란과 포든이 왼쪽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반전 내내 시티의 공격 대부분을 왼쪽으로 빌드업하면서 뉴캐슬의 수비를 왼쪽으로 몰아넣고 오른쪽에 사비뉴 혼자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사비뉴가 공을 받기 직전의 상황인데 포든이 오른쪽으로 드리블을 치고 있음에도 뉴캐슬의 수비는 여전히 왼쪽으로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비뉴가 공을 받는다면 이미 벌어진 거리만큼 따라붙어야 해서 뉴캐슬의
선수들의 수비수는 체력적인 부담이 배로 늘어나게 되고 사비뉴 입장에서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패스를 받는 것뿐이니 보다 수월하게 돌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사비뉴의 판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 30분 앤서니 고든이 침투를 시도했고 이때 후사노프가 고든을 커버하러 따라붙습니다. 리코가 후사노프의 빈자리를 채워주었지만 가운데로 향하는 컷백 패스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장면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리코가 고든에게 끌려 나와 있습니다. 사비뉴가 리코의 자리를 커버해주고 있지만 루이스 홀과 윌록을 통한 침투를 막을 수 없었는데 리코의 복귀가 늦어지자 사비뉴가 리코의 수비를 흉내냅니다. 직전에 측면 돌파를 통한 컷백 패스 패턴에 뚫렸기 때문에 뉴캐슬의 공격 패턴은 파악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사비뉴는 반대쪽으로 침투해오는 선수들의 동선을 수시로 확인하며 리코의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땅볼 패스길이 사비뉴로 인해 모조리 차단되어서 비교적 정확도가 낮은 롱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맨시티는 안정적인 수비에 성공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비뉴의 장점은 매 순간 본인이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선수이기에 매 경기마다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플레이만으로 성장이 굉장히 빠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니코는 로드리의 대체자로 왔지만 유형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188cm의 신장과 85kg의 건장한 신체의 장점을 살려 경합 상황에서 체급으로 찍어눌러 주도권을 가져가는 선수입니다. 큰 키에 어울리지 않게 발밑이 굉장히 좋은데 이는 라마시아 출신 선수들이 대부분 공유하는 장점이며 특히 이러한 기술을 살려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난 편입니다. 또한 본인에게 공이 올 때마다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며 누가 오픈 상황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선수에게만 패스를 줍니다. 주변 선수들이 다 공격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니코 입장에서는 괜히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고 본인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니코의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은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맨시티에게 침착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바르디올이 윌록이 딱 붙어있는 니코에게 패스를 시도했는데 이게 니코가 아닌 윌록의 커팅으로 이어져 공이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그대로 실점의 위기에 노출되었습니다. 즉 니코의 패스는 재미없어 보일 수 있지만 팀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르무시와 사비뉴가 공격에서 차이를 만들어줬다면 그 차이를 유지하고 팀을 지탱하는 니코 또한 현재 시티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의 마르무시와 사비뉴의 조합은 팀 선배인 스털링과 마레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스털링과 마레제의 이니셜인 S와 M이 마르무시와 사비뉴와 같아서 어쩌면 이들도 그들처럼 굉장한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의 좋은 활약이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에도 유지될 수 있을지 또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2차전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도 끌어올리면서 전술적으로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과연 시티가 전반기의 어려움을 잘 딛고 확실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